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재의 576쪽에 보세요. 자, 그게 3번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이다. 여기부터 할 차례죠. 예. 자, 거기 배시고.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이다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자, 봅니다. 자, 여기 A사가 주택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요. 자, 그리고 조성이 끝나면은 사용검사를 받겠죠. 그 사용검사 후에 여기에 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자, 여기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일부가 이 건설 사업을 하면서 경계를 침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이 토지를 경계 침범한 걸 알고 자, 회복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입주자들이 이 공사된 이 부분을 철거를 해서 갑에게 토지를 원상 복구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철거 비용 같은 것도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가 이 주택단지 전체에 100분의 5 미만으로 경미한 토지일 경우에는 오히려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입주자들은 갑에게 이 부분이 오히려 철거 비용보다 더 많이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시가로 매도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시가로 받고 매도를 해 줍니다. 대신에 입주자들은 이 A사가 주택 건설하면서 남의 땅을 침범했죠. A사에게 자기 선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매도 청구 제도예요. 이럴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드물까요? 여러분 아직 순진합니다. 엄청나게 흔해요. 드물 것 같으면 책에 이런 규정을 둘 이유가 없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옆에 뭐 건축한다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돈 들여서 경계 청약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면 10건 중에 8, 9건은 여러분이 토지를 경계를 먹고 있습니다. 다 건축하면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우리 한 열흘 전에 뭐 건폭이라는 말 나왔죠. 건설 폭력을 찾아치기 했다. 이것도 건설 폭력이 하나합니다. 이것도. 건설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들이 못된 습성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이제 건축일을 좀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대판소하고 막 간두버렸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경계예요. 여기에는 주택이 있는 부지고 여기 아파트 공사를 합니다. 자,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하를 넣어야 되죠. 그 지하를 넣기 위해서는 흙마이 공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흙마이 공사를 해놔야 이쪽 주택이 있는 집안이 무너지지 않겠죠. 밑에 땅을 파니까. 흙마이 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 경계에 여기에다가 흙마이 공사를 해서 자,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아무도 없을 때 여기에다가 H빔을 박아버립니다. 너무 땅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박아버리고 요걸 파내버려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자기 땅이 일부가 넘어갈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뭐라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막 다 그래 한다. 아, 뭘 그래 해? 너무 땅을 묻고 있는데 왜 그러면 되느냐. 일하기 힘들게 만드네. 일 좀 편하게 하자.
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땅 도둑질한 거 아니냐.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왜 간섭하느냐.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택 소유자가 이걸 알았죠. 그래서 관할청 불러서 허가 취소시키고 원상복구 시키라.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파트 공사 지금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허가 취소되면 공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소유자에게 시가의 5배를 주고 이 땅 사놨어요. 건설사 대표가 막 얼마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소장 해임시켜버리고. 이런 걸 그대로 합니다. 이거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땅 옆에 뭐 공사한다면 반드시 경계청량 다시 해봐야 돼요. 틀림없이 묵을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런 걸 너무 흔하니까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지금 책에. 자, 봅시다. 1번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자,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줄칩니다.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줄치고 대표자 선정.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한 줄칩니다.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정해야 됩니다. 자, 매도 청구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줄칩니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의 허용 면적. 매도 청구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 되게 돼요. 만일 5% 이상이 된다. 그럼 이 침범한 토지 경계가 크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매도 청구 안 됩니다. 5%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돌려줘야 돼요. 원상복구 시켜 다 돌려줘야 됩니다. 5%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 송달.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줄칩니다.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매도 청구 비용의 구상.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줄칩니다.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렇게 위치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것이. 워낙 여기에 대한 진정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투기과열지구 조정상정이라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투기 막는 제도예요. 자, 주택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투기, 자, 과열지구라는 제도가 있고, 둘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 다 투기 막는 제도예요.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자, 지금 주택에 대한 투기가 아주 심한 경우에 자, 이걸 지정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자, 주택 거래에 대한 자, 과열이 돼 있다든지 또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주택 거래에 대한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둘 다 투기 막는 제도인데 좀 지정 범위는 조정 대상 지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주택 거래가 과열돼 있거나 우려가 있어도 지정이 되고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도 지정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심할 때 지정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투기를 막느냐? 대표적으로
첫째, 그 주택의 전매를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제한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처벌당해요.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합니다. 이 정된 곳에 대출 된다 안 된다? 대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세금 같은 거 부과시켜서 자, 투기를 막는 제도입니다. 지정은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이걸 지정합니다. 자,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어떻게 지정하느냐? 자, 이래 봅시다. 자, 여기가 남구다. 자, 남구 안에는 자, 여러 가지 동이 있겠죠. 뭐 신정동도 있고, 뭐 달동도 있고, 옥동도 있고, 뭐 동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쪽은 또 다른 구도 있고, 여기도 다른 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동에 여기가 지금 투기가 심해요. 네. 자, 그럼 여기가 이 동이 투기가 심하면은 자, 남구 전체를 이 동 하나 때문에 남구 전체를 뭐로 지정해 버렸냐?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 다른 구를 포함해서 이 주변 지역까지 우려가 있다 해서 뭘 또 지정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중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동에 투기 있는 것 때문에 이 일대가 다 자,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지정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하니까 이 일대에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 날에 전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을 조금 주택거래가 있는 지역 전체를 전국을 다 이걸 묶어붙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자, 주택거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도. 중개업을 하는 특히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중개업하는 분들은 거래가 없죠. 결국 폐업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2017년 하반기부터. 왜?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자, 그렇게 꽁꽁 묶어서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인데, 자, 주택가격이 떨어졌습니까? 보란 듯이 올라가 버리죠. 보란 듯이 올라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제도다. 자, 근데 요즘은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모든 게 해결 다 돼쁘죠. 예. 금리 오르니까 이 쓸데없는 제도들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괜히 이 투기 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을 전국에 다 지정해 놔놓고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한 거예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지정했다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올라가 버리죠. 더 올라가 버리고. 자, 그런 식으로 되니까 부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 동을 안 사는데 이 동에 살아요. 자, 자기는 집을 팔고 서울로 가야 된다. 딱 집 하나밖에 없는데 팔린다 안 팔린다? 아예 안 팔려요. 자, 그리고 요 동에는 을병이 신혼부부인데 신혼가정국에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대출이 나와야 되죠. 무슨 돈이 있어도 아파트를 구입합니까? 대출 깨야 되죠. 대출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 거예요. 이런 선의 피해자들이 막 생기가 정부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진정을 하니까 딱 전 정부에서 하나 바꿔준 게 있어요. 뭐라 바꿨냐? 이 두 가지 제도가 다 시군구 단위로 무조건 지정했어요. 시군구 단위로. 그런데 업, 면, 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자, 하나 딱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단위로 지정한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동에서 발생하니까 이동만 지정해버리죠. 이동만 딱 지정. 예. 주변에 같이 지정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 하도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정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 같으면은 없애버리죠. 아무 효과 없는데. 그런데 안 된대. 국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책에 보시면은 투기가일지구 지정 해제의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게 줄치고, 자, 투기가일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갈로 띄워놓으시고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경우 투기가일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줄칩니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거기 줄치고, 이제는 어느 단위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됩니다. 택지개발지구 갈로 띄워놓으시고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투기가일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 대통령이 정한 기준 충족한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기억해 보시면 투기가일지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날이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자, 줄칩니다.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 모두 10대1을 초과하면은 지정합니다.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지금 초과되었죠. 5대1, 10대1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투기가 있다고 봅니다. 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럴 때 지정하고, 자, 니은의 A 투기가일지구 지정, 자, 직전월 줄칩니다.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자, 분양 실적이 30% 이상 감소해버렸죠. 그럼 아파트 공급이 많다, 적다? 아파트 공급이 확 줄어버렸죠. 그러면은, 자, 수요자들은 많은데 아파트 공급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분양 실적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투기가 성행한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B,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학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칩니다. 급격하게 감소된 거. 자,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허가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아파트 공급량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투기가 성행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A, 해당 지역에 속하는 줄칩니다.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줄치고 이하의 동그라미. 자,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면 유독 그 지역은 주택 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죠. 그 투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속하는 줄칩니다. 시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이하의 동그라미. 자,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면은 집 없는 사람이 그 지역은 유독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높아지니까 투기가 일어난다 이 뜻이. 그 다음에 C,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 수가 입주자 저축 가입은 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사람 수보다 줄칩니다. 현저히 적은 곳. 자, 분양주택 수가 입주자 저축 가입자 수보다 현저히 적죠. 그럼 가입자는 많은데 주택 분양 실적은 적으니까 투기 수요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밑줄 친데 거기에 살짝 바꿔서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자, 거기 9번까지는 3살 이유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에 줄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충족한 지역을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상 지역은 그 지정 목적 달성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줄칩니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을 하되가 줄친대요.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정상 지역도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과열 또는 우려가 되는 지역, 위축 또는 거우려가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열 지역 여기에 항해해서만 시군구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합니다. 예. 이 책은 그런 것도 다 빼버렸어요. 예. 이 책이 지금 요즘 시험에는 이 책을 봐가지고는 60점 받기 힘듭니다. 너무 뭐 중요한 내용 다 빼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정상 지역은 두 가지 지역 중에 과열이나 거우리가 있을 때 시군구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안에 기억해 보시면, 자, 주택 가격의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줄칩니다. 그 다음에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줄치고 옆에다 씁니다. 거기 과열 지역입니다. 과열 지역. 자, 니은의 주택 가격, 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보급률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줄칩니다.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도 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씁니다. 위축 지역. 자, 지금 현재는 과열 지역만 지정했고, 위축 지역은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곳에 가열적이고 어떤 곳이 위축적인 세부 내용들은 이 책에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약집은 다 있어요. 그 요약집은 뭐 오늘 책 왔죠? 301페이지예요, 책이. 그러니까 이 지금 책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은 워낙 세부적인까지 다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책으로는 세부사항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 있어요. 개정사항도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원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죠. 다시 할 때 요약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요약집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합격에 더 유리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시험에 놓을 만한 세부사항들을 다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공법 양이 한 3,000페이지 된다 그랬죠. 여기서 시험에 놓을 만한 거 301페이지로 줄여놨어요. 예. 그럼 이거 정도 보면은 몇 점 정도 받느냐? 90점 이상 오겠죠. 예. 이거 보면 90점 이상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걸 줄여놓은 게 몇 페이지다? 예. 7월 달에 해줄 거다. 예. 이거 보면 몇 점? 이거 받으면 합격하면 되지. 뭘 이까지. 그런데 이 요약집은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집 같은 걸 많이 다루죠. 시중에 나 있는 모든 문제집을 풀면서 이게 무슨 문제지 궁금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예, 요약집 저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시험 칠 때까지 요약서를 공법에 참고서를 항상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처음에 돌아가서 할 때 바로 요약집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떠는지 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기본서로 해달라면 기본서로 해주는 거고. 예. 요약집으로 해주세요. 요약집으로 하면은 이제 3, 4월 달에 한 번 보고 또 5, 6월 달에 또 보죠.
그래서 훨씬 합격에 유리해집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자 5, 6월 달에는 저 요약서에다가 기출 문제집 있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있죠. 한 파트 공부하고 기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5, 6월 달에는. 그러려면은 확실히 더 공법에 대한 어느 부분에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걸 확실히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죠.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만 어느 정도 충분히 되면은 나중에 이거 딱 정리해주면 이제 다 끝났죠. 이것만 열심히 읽으면 되죠. 예. 읽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읽으라 했는데 못 읽어. 왜 못 읽을까요?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돼 있으면 그냥 쭉쭉 읽으면은 여러 번 읽으면 제가 25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죠. 예, 확실하게 맞출 거예요. 나머지 15개는 택도 아니고 나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25개 푼 거 중에 1, 2, 3, 4, 5 중에 제일 작게 나온 거 나 4번이다. 그러면은 15개는 풀지도 말고 딱 보면 몰라요, 이거. 그러면 15문제는 정답 몇 번? 그냥 4번 다 체킹하고 탁 덮어보면 끝이죠. 그럼 딱 70점 나옵니다. 그럼 합격하는 거예요. 예. 이 과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게 577쪽에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579쪽에 동그라미 2번부터 7번까지는 다 3, 4를 위해 보세요. 자, 580조에 가면은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투기가지구나 조정상지역이 지정되면은 투기마켓에서 제일 처음 쓰는 것이 뭐다? 전매 제한입니다.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 자, 신규로 분양받은 주택, 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자, 여기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자, 이 주택이나 입주자지를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규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지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10년까지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매하면 처벌돼요. 예. 그리고 전매한 주택은 다 환매해버립니다. 예. 자, 단 상속으로 인한 전매일 때는 어떻다? 이거는 허용합니다. 뭐 상속으로 전매되는 것은 허용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1번 전매행위 제한 대상 줄치입니다.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갈라는 줄치입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갈로 떼어놓으시고를 포함한다 줄치고 어로서까지 줄치면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갈로 일단 떼어놓으시고 하거나 이를 전매할선 할 수가 없다 줄치고, 갈로 안에 봅니다. 거기에 자, 5째 줄 안에 갈로 안에 보면 매매 정려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다음 줄치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어떻다? 제외. 상속으로 인한 전매는 허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전매 제한 대상은 주택은 5가지입니다. 기억에 줄치입니다. 투기가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됩니다. 니은에 줄치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돼요. 다만 보실 거 없고. 자, 디귿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줄치고 다만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리얼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줄치고, 자, 이것도 전매 제한됩니다. 다만 보실 거 없고.
자, 미음의 도시 및 주관경 정부에 따른 줄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 제한됩니다. 자, 울산은 여기에 한 군데라도 해당되는 데 있습니까? 아닌데 내가 볼 땐 전국이 다 해당되는데. 자, 거기에 리얼에 공공택지 외 택지는 민간택지죠.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 제한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대부분 민간택지죠. 여기서 공급되는 거 다 전매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국이 다 뭐 된다? 전매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자, 그만큼 거래 규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주택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결국 낮추지 못하고 더 올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전매 제한 특례 보시면은 1의 각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하는 경우서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 전매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안에 기억부터 이언까지가 있죠. 8가지 찾았습니까? 자, 그 옆에 갈로 묶고 씁니다. 전매 허용 사유라고 쓰시면 돼요. 자, 무슨 사유다? 전매 허용 사유.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전매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기억에 보시면은 자, 세대원 갈로 띄워놓으시고, 자,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시군으로 갈로 띄워놓으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경우 제외합니다. 자, 수도권 안에서 전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인천광역시로 간다. 자, 아니면 자, 인천광역시에서 자, 수원시로 간다. 다 수도권 안이죠.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이전할 때는 자, 전매가 허용되고, 디귿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한다, 이민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2년 이상 거기에 밑줄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이혼 동그라미. 혼인하면 안 됩니다. 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선정지 주택을 배우자에게 자, 정려하는 것은 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 우리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하죠, 부부 간에. 그때 넘어가는 걸 허용하겠다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미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정치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청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어세 끝에 줄칩니다. 경매나 공매가 시행될 때도 전매가 허용됩니다. 시옷에 입자 선정지 주택의 일부의 동그라미 일부를 줄칩니다. 배우자에 정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 이거는 부부 공동명의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도 팔아야 되죠, 집을. 그때도 전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치라 뭐 이런 데 주의하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해라. 그런데 다 손대 틀리게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라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부터 그 이하 내용은 다 5, 6월달 이후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자, 583쪽에 보시면 심화라고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1번 공통사항에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로 되어 있죠. 입주자 선정된 날이 언제요? 당첨일. 뭐 분양 신청하면 당첨자 발표하죠. 그날부터 전면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런 뜻이에요. 자,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월 2일 날 했어요. 분양 신청을. 자,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이 있죠. 자, 발표일이 2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당첨자와 자, 2월 20일쯤 되면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어떻습니까? 체결합니다. 자, 이 계약을 체결을 해야 이 계약 체결 당사자인 분양받은 자가 자, 이 전매를 못하던 제한 기간이 법적으로 이때부터 적용해야 돼요. 자, 당첨자 딱 당첨되었다가 계약 안 할 수도 있죠. 법적으로 이 사람 당첨자가 자,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려면은 법적인 근거인 계약이 체결돼야 되죠. 이날부터 기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은 뭡니까? 이날부터 기산해라. 이 사람 계약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개사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요 20일 사이에 자, 공급계약 체결부터 기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요 20일 사이에 당첨자 되어서 자기는 계약을 체결 안 한다. 그래서 당첨권을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중개사들이 그걸 작업을 해줘요. 그것 수수료 좀 받아먹는 거 그것도 못 받아먹도록 언제부터 기산한다는 뜻이에요. 당첨 발표일. 그러니까 중개업 자체를 박살을 내려고 해놨어요. 예. 아주 뭐 이런 이야기는 내가 좀 전 정부 시절에는 말 못했어요. 뭐 말했다가는 또 분리가 가시고 가지고. 이거 한 20일 동안에 조금 중개업 하는 분들이 그 사이에 잠시 분양권 전매시켜서 수수료 받는 거 있죠. 그것도 못 받아먹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예. 중개업 자체를 박살을 내고 중개업 자체를 없애려고 달라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 중개업 하는 분들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주자 선정된 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겠죠, 이제? 당첨이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버리세요. 자, 2번에 보시면 투기가일주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는 줄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에 전매 못합니다. 그럼 투기가일주에서 건설된 주택 공급받았죠? 언제까지 전매 못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3번에 조정대상 지역이라 들어가 있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는 표 있는 거 있죠. 다 버리세요. 자, 왜 버리려 하느냐? 첫째, 시험에 놓은 적도 없고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엄청 자주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4장으로 가서 리모델링으로 합시다. 자, 여기에는 리모델링 허가 받는 때 동요권을 주의해야 돼요. 자, 1번에 리모델링 허가 보시면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입주자 등의 자 거기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등에 따라 지방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갈로 띄어놓으시고
가 시장구청장 허가받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 하려면 원칙적으로 뭘 받는다? 허가받습니다. 자, 박스 안에 참고해 보시면 동의비율이라고 있죠. 자, 1번에 줄칩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의 경우, 즉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의 뜻이에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자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전체 동의 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죠. 한 사람 반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리본 주택조합이 리본할 경우입니다. 다음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본할 경우에는 다음 줄칩니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까지 줄치고, 자, 갈로 또 다 띄어넣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옵니다. 줄칩니다. 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조합을 설립했을 때는 몇 프로 동의받아라? 75% 이상 동의받으면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3번에 줄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줄쳤습니까?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본을 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되니까 이거 역시 받기가 어렵죠. 한 사람 반대하면 못합니다. 박스 내용 참고하시고, 이번에 허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세요. 여러분 중개업과 관련이 없는 곳이에요. 자, 박스 밑에 양갈로 이번에 시공자 선정부터 옆 페이지에 양갈 칩은 허가 기준까지는 다 3살 이후에 보시고, 정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3살 이후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거의 요즘 잘 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89쪽에 가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교재에 593쪽까지는 다 5, 6월 달에 보세요. 필요한 거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놓는 거, 이 책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빠진 게 좀 있어요. 실제로 기출은 이 책에 없는 부분이 좀 돼가 있어요. 그런데 요약지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제5장에 주택상환사채라고 되어 있죠. 얘도 3살에 가서 봅시다. 자, 596조에 가면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거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시고. 제6장에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협회의 설립인가 등 그 부분은 버리세요. 자, 이번에 토지임대 분양주택 토지에 관한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3살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냈는데 시험에 처음 냈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그 시험 치기 직전에 이거 논다고 정리까지 해줬어요. 예. 자, 그러니까 수업을 끝까지 잘 들으면 뭐래도 몇 문제로 꺼져갑니다. 예. 자, 이제 저 599쪽에 가면은 3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이나 4번 토지임대 분양주택 공공매입 다 3살 이후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청문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제7장 벌칙에 가면은 자, 벌칙 부분은 다 버리세요. 뭐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농지법으로 갔다. 농지법. 자, 1, 2, 3, 4. 넉 달 동안에 농지법 딱 한 번 하는데 거기 오늘이에요. 그리고 5, 6월 달에 가서 또 한 번 해줍니다. 농지법을. 그러니까 5, 6월 달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수업을 듣고 한 파트 공부하고 거기에 나왔던 최근 기출 문제 있죠. 풀어보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5, 6월 달에는. 그럼 전 범위를 다 정리하면서 기출 문제 풀이를 해보면은
자, 수업을 이제 기출문제까지 이제 풀어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겠죠. 또 이해도 빨라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7, 8월에 또 가면은 이제 다른 분 문제집 하죠. 예. 그 문제집 할 때도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문제 풀고 왜 틀렸는지 맞는지 설명해주고 또 요약집 페일해서 그 부분 또 복습시키고. 예. 그래서 7, 8월 가면 제가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은 듣기만 해도 합격하겠다. 예. 아시겠어요? 들으면 합격하는 거 들으면. 수백 번 반복해 줍니다. 수백 번.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저도 한 20번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서너 번만 기다만 들어도 합격하겠다. 예. 난주 보세요. 카톡 한다고 있지. 뭐 딴 거 한다고 있지. 예. 그래서 정신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계속 읽어줍니다. 한 문제 풀고 이게 요약 몇 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눈을 계속 확인시키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시킬 거예요. 이제는 어영부영 할 시간 없죠? 빨리 합격해야 됩니다. 자, 농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2문제. 자, 그리고 2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 농지법 같은 경우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잠시 제6편 농지법이라는 그 앞에 잠시 보세요. 자, 거기에 1장의 총설 부분이 20%라고 되어 있죠. 프로테이지 비율 찾았습니까? 아니, 여기 보라니까, 여기에. 자, 거기에 총설 부분이 20% 나오고, 제일 많이 노는 것이 2장의 농지 소유 파트입니다, 소유. 30% 돼가 있죠. 그 다음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농지 이용 파트, 이용 파트 거의 30%. 그 다음에 농지 보존 파트가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지 소유 파트와 농지 이용 파트가 60% 나오죠. 그 부분을 잘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요즘 시험은 특히 농지 소유 파트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왜냐? 2년 전에 토주택공사 직원들이 농지 투기 많이 했죠. 그거 규제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입법이 농지 소유 파트에 많이 새로 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농지 소유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올해도 한 2문제가 소유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교재에 610쪽이나 611쪽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612쪽 총칙부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